정서윤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듯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대형 백화점 명품 주얼리관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죠.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보며 준비물을 확인하는 서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번 넣고 5번의 면접을 거쳐 겨우 잡은 자리였으니까요. 첫인상이 중요해. 실수하면 안 돼.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백화점 내부는 아직 손님들로 북적이지 않았어요. 직원들만 분주히 오가며 개장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죠. 서윤이 명품 주얼리관에 도착하자 매장 매니저인 김혜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서윤 씨죠?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곳은 1년 매출이 수백억에 달하는 곳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유리 진열장마다 빛나는 주얼리들은 하나같이 서윤의 몇 달 월급을 합친 것보다 비쌌습니다. 동료 직원들도 서윤을 힐끗거리며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신입이 들어오면 일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쪽은 수입 주얼리존, 저쪽은 국내 브랜드 존이에요. 각 진열장의 배치도와 가격표는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질문 받았을 때 머뭇거리면 고객들이 신뢰하지 않거든요. 혜진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서윤은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첫날부터 쏟아지는 정보의 양에 어지러웠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오전 시간이 흘러 개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진열장 앞에서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첫 손님은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는 그 여성을 응대하면서 서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고객 응대 방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결국 그 여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첫 판매 축하해요. 옆에 있던 직원이 건조하게 말했어요.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매장 출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진열장을 둘러보고 있었죠. 구석진 곳에서 혼자 주얼리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그 모습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 할머니 어제도 왔었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만 둘러보다 가셨죠. 의심스러운데요. 보안팀에 연락해둘까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서윤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윤은 그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할머니는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매장 분위기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할머니 주변을 의도적으로 맴돌며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직원 교육 때 배웠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손님은 잠재적 고객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혜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막았어요. 첫날부터 매니저와 충돌하고 싶지는 않았죠.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다른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오늘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운명의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정적이 매장을 감쌌습니다. 서윤이 진열장 정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직원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서윤은 발걸음을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열장 한쪽 이탈리아 수입 브랜드 구역에서 5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도난 사고는 매장 평가에 치명적이었으니까요. CCTV 확인해 봤어요? 한 직원이 물었어요.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구역은 사각지대예요. 장식 기둥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할머니, 아까 이쪽에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매장 한편에 서 있는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진열장을 구경하고 있었죠. 혜진이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가방 좀 열어 보여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낡은 가방을 꼭 쥐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졌어요. 귀걸이 한 쌍이 없어졌어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모여든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의 맑은 눈빛이 서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직원이 보안팀을 호출한 상태였어요. 서윤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첫날부터 상황에 끼어들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억울해 보이는 표정이 마음에 걸렸죠.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이 서윤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정서윤 씨, 첫날부터 나서지 마세요.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안 요원 둘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에스코트하듯 데리고 나갔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어깨가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중얼거렸죠. 저런 수법 많아요. 노숙자처럼 꾸미고 와서 경계심 늦춘 틈에 값비싼 물건 훔쳐가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맑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 도둑일 리가 있을까요? 서윤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폐장 시간이 되었어요. 서윤은 첫날의 피로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빠르게 정리를 마치고 퇴근했고 서윤도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진열장 아래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구서였어요. 서윤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그 내용에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사라졌다는 귀걸이의 판매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어제. 서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서윤은 조심스럽게 매장 판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혜진이 읽어준 물품 코드를 기억해 검색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분실됐다는 귀걸이는 이미 사흘 전에 판매 완료된 상품이었어요. 회계 시스템 오류로 재고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지만 결제 내역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럴 수가. 서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어요. 그녀는 즉시 혜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이 실수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서윤을 문제아로 낙인 찍을까요? 첫 직장에서 생긴 일이라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동료 직원인 민지가 다가왔어요. 서윤 씨, 어제 그 할머니 경찰서로 갔대요. 아직도 거기 계신다고 해요. 서윤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찰서에 가기로 한 거죠. 백화점에서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한 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어제 온 할머니에 대해 물었고 다행히 아직 조사 중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담당 형사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안내원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만난 담당 형사는 서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서윤이 가져온 판매 기록과 재고 시스템 오류에 대한 증거를 본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네요. 할머니를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조사실에서 나온 할머니와 마주친 서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피로한 얼굴에는 어제의 충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서윤의 사과에 할머니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윤은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첫 직장이라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부당한 일에 침묵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서윤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할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를 나갔어요. 서윤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는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어요. 서윤은 백화점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백화점에 돌아온 서윤은 혜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서윤이 보여준 증거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군요. 하지만 왜 경찰서까지 가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매장 이미지만 나빠졌잖아요.
혜진의 반응에 서윤은 실망했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괜찮으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감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매장에 도착하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소곤거리는 모습, 그리고 어제보다 더 긴장된 혜진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본사에서 누가 온대요. 큰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제 할머니 일 때문일까요? 자신 때문에 매장이 문제가 된 걸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서윤 씨, 본사에서 부르네요. 지금 바로 올라가세요. 서윤은 다리가 떨렸습니다. 본사라니 첫 직장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해고될까요? 아니면 견책을 받게 될까요?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들어간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주위로 백화점 고위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어제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이 아닌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의 할머니였습니다. 정서윤 씨죠? 어서 오세요. 테이블 맨 앞에 앉은 백화점 부사장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서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분이에요. 어제 저를 도와주신 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위험 있는 어조였어요. 서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서윤 씨, 우리 회사 설립자의 아내이자 현그룹 명예회장님을 알아보셨나요? 부사장의 말에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설립자의 아내, 명예회장, 서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바로 박인홍 명예회장이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서윤의 떨리는 대답에 박인홍 여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알 수 없었을 테니 괜찮아요. 내가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갔으니까요. 박인홍 여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매년 몇 차례 변장을 하고 백화점 각 지점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직원들의 진짜 태도를 보기 위해서였죠. 특히 이번에는 명품 주얼리관의 고객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외모와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혐의도 없이 도둑으로 몰아가는 행태. 박인홍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일종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하지만 정서윤 씨 덕분에 더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었어요.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홍 여사의 따뜻한 말에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서윤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혜진 매니저는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박인홍 여사와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서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지만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때 박인홍 여사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에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회의실을 나온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인홍 여사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앞으로 매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부사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서윤 씨, 앞으로도 계속 그 정직함을 잃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매장으로 돌아온 서윤은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요. 혜진이 빠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전에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박인홍 여사와 여러 임원들이 매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모여주세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였어요. 서윤도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박인홍 여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백화점 설립자의 아내이자
현그룹 명예회장 박인옥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황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박인옥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질책받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분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정서윤 씨 같은 직원도 있었으니까요. 박인옥 여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백화점의 가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부사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그는 앞으로 매장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부로 김혜진 매니저는 다른 부서로 전보됩니다. 그리고 보안팀 관리자도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합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혜진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느꼈어요. 서윤은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혜진 매니저님도 단지 매장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의도 자체는. 서윤의 말에 박인옥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주눅 들어있던 신입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의외였을 테니까요. 당신은 어제 부당하게 취급받은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오늘은 잘못을 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는군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박인옥 여사의 말에 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김혜진 씨의 인사조치는 매장에서의 이번 일만이 아니라 여러 평가를 종합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정서윤 씨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부사장의 말에 혜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미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떠난 후 매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은 서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서윤은 이제 본사의 스파이 같은 존재가 된 듯 했어요.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왜 그랬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왜 나를 도왔냐고요? 어제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냥,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매니저님도 악의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혜진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정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난 여기 없을 거예요. 본사 교육팀으로 발령받았어요. 서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이내 자리를 떠났고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이 매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인옥 여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요. 정서윤 씨, 잠시 시간 있나요?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옥 여사는 그녀를 매장 밖 카페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박인옥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정직하고 용기 있고 공정한 사람. 서윤은 그 말에 감사함을 표했지만 긴장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본사 인재개발팀에서 당신을 추천했어요. 고객응대 교육실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사 이틀 만에 본사 발령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없고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당신은 그 자질을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요. 박인옥 여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진짜 보석은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눈과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 박인옥 여사의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은 본사 인사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본사 고객응대 교육실로 출근하라는 지시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서윤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승진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전화 너머로 인사팀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인옥 여사님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할 거예요. 통화를 마친 서유는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백화점 직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본사 발령을 받다니요.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어요. 매장 직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다양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시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유는 마지막 날을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건물 앞에 선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로비에서 보안 카드를 받은 서유는 고객 응대 교육실이 있는 15층으로 향했습니다. 교육실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성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정서윤 씨죠? 저는 이 부서 책임자 강미정입니다. 잘 오셨어요. 미정은 따뜻한 미소로 서윤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창가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고객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백화점 전 지점의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담당해요. 특히 VIP 고객 응대와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죠. 미정의 설명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저 같은 신입을 발탁하신 걸까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인옥 여사님의 추천도 있었지만 우리 부서에 필요한 건 현장 경험보다 진정성이에요.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런 자질을 봤다고 해요. 서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미정의 격려에 서유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유는 첫 미팅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다른 부서 책임자들과 지점 매니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박인옥 여사도 자리에 있었어요. 미팅이 시작되자 부사장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사적으로 고객 인권 보호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이는 박인옥 여사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는 캠페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고객의 명예를 존중하는 내용이었어요. 서유는 그 내용이 자신이 겪었던 일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강미정 팀장과 함께 정서윤 씨가 협력할 예정입니다. 부사장의 발표에 서유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자신이 프로젝트 책임자라니 너무 큰 책임이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서윤을 본 박인옥 여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진정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유는 박인옥 여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에 나도 당신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되었죠. 서유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박인옥 여사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그저 창업자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부당한 거래를 하려 할 때 나는 그를 막았죠. 그 후로 남편은 나를 경영에 참여시켰고 지금의 백화점 철학이 만들어졌어요. 박인옥 여사의 이야기에 서유는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사님이 자신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그게 항상 옳은 선택일 테니까요. 서윤의 본사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고객 인권 보호 캠페인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유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품 주얼리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맡은 교육이었죠. 여러분, 고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는 겁니다.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서윤의 말에 일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 베테랑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출을 올려야 해요. 구매력 있어 보이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 달 전 이 매장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서윤은 박인옥 여사와의 일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사실은 백화점 명예회장이었다는 반전,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지금의 캠페인으로 이어진 과정까지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는 그 고객이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어요. 100만 원짜리 주얼리를 살 사람인지 아니면 억대의 물건을 구매할 VIP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교육이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다가와 질문을 했고 서윤은 하나하나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미정에게 오늘의 교육 결과를 보고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실제 사례를 들려주니 더 공감하더라고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현장 경험이 중요해요. 서윤 씨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정이 받더니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박인옥 여사님께서 서윤 씨를 찾으세요. 지금 바로 명예회장실로 가보세요.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명예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노크를 하고 들어간 서윤은 박인옥 여사와 낯선 남성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서윤 씨, 와줘서 고마워요. 이분은 김재석 이사예요. 우리 재단의 사회공헌 담당이죠. 재석은 친절하게 서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인옥 여사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서윤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이 설명한 프로젝트는 백화점을 넘어선 고객 인권 보호였습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그룹의 모든 계열사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 가치를 확산시키는 내용이었어요. 서윤 씨가 이 프로젝트의 얼굴이 되어주었으면 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박인옥 여사의 제안에 서윤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될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재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권위 있는 사람보다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서윤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믿는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옥 여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그날 용기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이죠. 서윤은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져왔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한 할머니를 도운 일이 이제는 전사적인 캠페인이 되었고 앞으로는 사회적 운동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하필 그날 주얼리관을 방문하셨나요? 다른 날이 아니라. 박인옥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날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이제 본사 고객 응대 교육실의 실장이 되었어요. 고객 인권 보호 캠페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기업들도 이 캠페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인옥 여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박인옥 여사의 자택문을 두드렸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은 도심 속 작은 오아시스 같았어요. 정원의 나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인옥 여사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감탄에 박인옥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백화점이 생기기도 전에 지어졌어요. 내 인생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두 사람은 넓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된 책장이 보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박인옥 여사는 서윤을 안내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공간에 퍼졌어요.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특별해요. 박인옥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 서윤 앞에 펼쳤어요. 이건 앨범에는 젊은 시절의 박인옥 여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맑은 눈빛은 변함없었어요. 사진 속 그녀 옆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 당신처럼 신입이었어요. 박인옥 여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0년 전 그녀가 20살 때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했던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매장에 들어왔고 동료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박인옥 여사만은 그를 진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알고 보니 당시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나의 정직함에 감동해 사업 파트너로 제안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백화점 그룹이 되었죠. 서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인옥 여사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건가요? 박인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매년 그렇게 직원들을 테스트해요.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만났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으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박인옥 여사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브로치가 있었어요. 이건 그 노인이 나에게 준 첫 선물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서유는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박인옥 여사의 인생과 가치를 상징하는 유산이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브로치를 전해주세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귀중한 보물 같았어요. 약속할게요. 여사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살며시 만졌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 브로치를 전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유는 박인옥 여사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를 기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정직함은 최고의 명품이라는 문구가 빛나는 백화점 간판 아래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진실과 용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